이제 쇼핑몰 어떻게 판매가 발생할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인데 그거를 다시 한번 중간 정리. 그래서 개념을 다시 이야기한 거고 좀 경영 전략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린 수업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는 수업에 가장 좀 핏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어떻게 사람들은 구매하는지, 그러면 소비자 패턴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소비자 패턴에 대응을 할 건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노출을 어떻게 상품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웠던 내용이고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헤매시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택틱적으로 일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해야 하는 관리자의 역할로서 이 수업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자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큰 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온라인 사업을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 수업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좀 대답 좀 잘해줘요. 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신발이 필요해, 지금처럼 이렇게 니즈가 생겼어. 그러면 상품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어떻게 구매를 할까요? 검색이요. 그쵸? 검색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여기 경영만 있는 거 아니지? 여튼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서는 니즈가 필요한 상태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우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앞단, 사람이 상품을 필요하게 만드는 것을 할 줄 알면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거는 니즈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아니라 사람들이 니즈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걸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즈를 발생시키는 건 또 다른 영역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이라 하면 이 니즈를 발생하는 영역까지 컨트롤을 해야지 사업이고, 니즈가 필요한 거를 그냥 갖다 판매하는 거는 저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러면 대부분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니즈가 생겨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말했다시피 검색을 해요. 첫 번째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 값들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 혹은 비교하고 싶은 상품들을 클릭을 하죠, 소비자가. 그리고 나서 소비자가 클릭을 하고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보고 내가 살 상품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을 한 후에, 혹은 비교를 한 후에 상품을 구매를 누르죠.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검색이 아닌 DA 광고라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훅훅 나오는 그런 광고 같은 것도 그걸로 구매가 발생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80%, 실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패턴을 보면은 80%그 이상이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패턴대로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패턴을 보면 네이버나 뭐 쿠팡 11번가 이런 데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검색을 하죠. 이렇게 온풍기를 사고 싶으면 온풍기를 검색을 하고, 그래서 검색한 결과 중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참고적으로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성적으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성적으로 상품을 구매하신다고 막 가격도 세게 비교해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소비자들은 대다수가 감정적으로, 일단 소비 자체가 되게 감정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냥 그 상품을 클릭하고 일단 클릭을 한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어떻게 구매를 하냐?
실제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상품인지 쭉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실제 구매 버튼을 눌러서 상품을 구매를 하겠죠. 네. 근데 그럼 여기서 이런 지금 검색, 클릭, 구매 이 패턴을 그 패턴에 맞춰서 우리는 판매자니까 판매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다 배웠어요. 그거를 다시 정리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검색일 때는 검색 시 내 상품이 노출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노출이 돼야지, 보여야지 일단은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 이제 검색 시 내 상품이 노출되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 이 검색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단계고, 그러면 클릭, 내 상품이 노출이 됐어.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노출이 됐어. 그러면은 이때는 왜 이때는 왜 사람들이 상품을 클릭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세팅을 한 값 때문에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이 상품을 클릭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노출되는 곳에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저는 상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성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클릭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클릭이 됐으니까 내 상세 페이지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나오는 상세 페이지에 내 상품이 나오는데 그 상세 페이지에서 고객이 내가 원했던 상품이 맞다 혹은 이건 매력적인 상품이다라고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이에요. 단계별. 검색을 해서 검색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클릭이 넘어가고 클릭을 해야지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일단 검색 시 어떻게 해야 되냐. 검색은 내 상품이 1페이지에 노출이 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올린 거잖아요. 이 팀인가? 몇 팀이지? 이 팀. 그쵸, 이거 올리는 상품인데 이 상품을 공룡탈을 쳤을 때 내 상품이 최소한 1페이지에는 들려야지 1페이지에는 노출이 돼야지 상품이 판매가 돼요. 왜 그러냐? 이거는 그 마케팅 데이터가 얘기를 해요. 1페이지에 걸렸을 때는 상품을 클릭할 확률이 97%고 2페이지는 11%고 뭐 3페이지는 4%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데 1페이지에 노출이 돼야지 대다수가 이제 클릭을 한다 일단. 그리고 대신 이게 모든 상품에 동일한 조건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가 아닌 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 디자인이 많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뒷단으로 넘어가도 사람들이 사니까 조금은 다르다는 거를 무조건 1페이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정도 아셔야 되고, 그러면 1페이지에 내가 노출되게 하는 건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1페이지에 걸릴 수 있는 키워드로 상품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 세팅, 저가형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무슨 상품 수와 검색 수 이렇게 대비해서 경쟁 강도를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만 상품 수가 적은 키워드. 그래서 경쟁 강도가 낮은 상품들을 올리면은 이제 내가 그 키워드에서는 1페이지에 노출이 돼서 검색 시 내 상품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올리면 안 되고 여기에도 정답이 있듯이 올려야죠. 네이버에서 혹은 네이버 SEO에 맞추던가 쿠팡 SEO에 맞추던가 그 서칭 엔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세 페이지를 꾸며서 올리셔야지 1페이지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가형 키워드만 판매할 경우에는 너무 적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하는 게 뭐냐? 키워드 광고라는 걸 때리는 거죠. 이제 광고 다음 영역이 광고예요. 단순히 저가형 키워드 하나 가지고만 상품을 업로드해서 팔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키워드 광고를 하면 내가 저가형 키워드에 내 상품이 노출이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돈을 넣어서 노출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검색했을 때 키워드 세팅하는 법은 다 배우고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검색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해결했는지,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잘 이 검색 부분을 해결했는지 확인하려면은 스스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드백하냐? 내가 잡았던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서 실제 내 상품이 몇 등에 노출되는지, 1등에 노출되는지, 혹은 1페이지에 노출되는지, 2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을 해서 보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피드백하는 것도 큰 역량이거든요. 만약에 강의가 끝나고 혹은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혼자서 살아남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일단 이 검색에 대한 퀘스트를 깨는 거는 내가 원하는 곳에 상품이 노출이 되는지를 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키워드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찾았던 그런 키워드들을 맞춰서 SEO에 맞춰서 상품을 올렸어요. 그래서 1페이지에 걸리는 건 알았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결해야 되냐? 이제 클릭을 유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1페이지에는 노출이 됐어. 근데 소비자가 클릭을 안 해줘. 그러면 장땡이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게 그 다음 방법이죠. 그 다음 스텝이에요. 이제 노출이 되는 거를 했으니까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상품을 검색했을 때 어떤 것들을 보고 과연 클릭을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떤 것들의 변수가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뭔가 검색을 했어. 그러면 어떤 것들을 확인하세요? 가격이요.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변수 여기 써 있잖아요. 사진, 많이 보는 게 사진, 후기, 예를 들어 스토어 등급, 가격, 배송비, 이렇게 보죠. 변수. 근데 이 사진과 후기, 스토어 등급, 가격, 배송비라는 변수 중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 사진하고 가격, 배송비예요. 처음 올릴 때. 후기랑 스토어 등급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 내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하고 가격, 배송비로 소비자들이 내 상품을 클릭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변수 중에 가장 중요 순위는 뭐냐? 스스로 한번 내가 소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론 무의식적으로 클릭을 했을 텐데 그 무의식을 한번 들여다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왜 이 상품을 클릭했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지를 보면, 대다수가 일단은 사진이 예뻐서예요.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내가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좀 이뻐 보이니까 가장 그걸 눌러요. 그리고 나서 보는 게 가격이죠. 가격끼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중에 뭐가 더 나아 했을 때 나는 이 상품을 원했네 하고 1차적으로 내 눈은 이 머리 톡톡 튀는 걸로 가는 거죠. 얘보단 얘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걸 보냐면 가격을 보는 거예요. 얘는 45,000원이네. 얘는 24,500원이네. 똑같은 상품인 것 같은데 더 싼 게 좋지 하면서 얘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배송비. 그래서 요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머리 두드리는 거였으면은 이러한 이유에서 일단 사진으로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이 맞는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가격을 봐서 가격이 더 저렴하네, 이거를 그래 가격도 보고 배송비도 대충 보니까 얼추 얘가 더 싼 거 같아 해서 이 세 번째, 이거 여러분이 올린 건데 여러분이 올린 걸 클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성이란 그럼 상품성이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이제 상품성이라고 하면 그 클릭하게 만드는 이유를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왜 클릭하냐라고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여기 사진은 이쁜 걸 말해요. 이쁜 게 되게 주관적인데, 그 구매하는 그 이쁜 욕구를 만들어내는 사진을 통해서 보여야 되고, 그 다음은 가격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격은 저렴하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진을 낮춰서 싸게 팔라는 의미보다는 상품을 여기 클릭을 유도할 때 이 페이지 내에서 내 상품이 가장 저렴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저렴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렴하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굳이 정직하게 똑같은 상품을 이렇게 똑같은 가격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이 다르더라도 조금 다른 상품을 가격을 더 낮게 올리는 게 사람들이 클릭할 이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저번 시간에서 잘 계속 보여줬지만 상품은 가격 그 배송비를 올리고 그리고 가격을 낮추면 일단 저렴하게 보이기 때문에 클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 상품을 통해서 저렴하게 보이게 하던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격을 낮추고 배송을 올리는 게 더 저렴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쁘고 싸면 상품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예쁘고 싸고인데, 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치화가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쁘다라는 거는 주관적이고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예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조금 맞춰줘야 돼요. 내 눈에 예쁜 거랑 소비자들이 보고 시장이 보고 예쁜 거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이 주관적인 부분은 계속 조금 판매를 해보시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예쁜지 아닌지 그거를 경험을 쌓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올렸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싸게 올렸고 소비자들이 클릭을 할 이유까지 내가 상품성으로 만들어서 올렸어. 그런데 잘했냐? 라고 했을 때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 스스로 어떻게 피드백하냐? 그거는 네이버 마케팅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해요. 몇 명이 들어왔는지 볼 수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저번 주에 올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저번 주에 올린 데이터가 보면은 실제 유입이 이렇게 53명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잘 올렸어. 그리고 클릭할 수 있게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는 이 유입수로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올리고 나서. 이 정도 데이터면 여러분들은 잘 올린 거예요. 이 팀은 실제로 1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거 합격, 그 다음에 클릭하게 만드는 것까지 합격했다고 보시면 돼요. 유입수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내가 클릭 단계, 소비자가 클릭하는 단계를 잘 해결했는지 안 해결했는지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피드백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클릭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내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러면은 클릭을 해서 내 상세 페이지에 들어온 이후에 구매를 일으키는 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 내에서 상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 하죠. 이제 여기가 제일 조금 정답이라는 게 주관적이게 바뀌어요. 아까도 예쁘다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었는데, 구매에서는 해결 방안 자체가 주관적이에요.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매력적이라 하면은 수치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지 정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꾸며야 하고, 예쁘게는 주관적이지만 근데 누가 봐도 예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이쁜 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 눈에도 이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 가장 이쁜 것들을 체크하셔서 그거를 위쪽에 배치를 해야 돼요. 상세 페이지는 정답이 없어요.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 스타일, 각자 예쁨에 대한 그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세 페이지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적으로 정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단 이미지로 갈수록 그 이미지의 중요도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상단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상품들이 소비자들은 그 위에 3개의 이미지를 보고 상품을 구매할까 안 구매할까 고민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유에서 맨 위에 노출되는 이미지들은 항상 최대한 예쁜 이미지들을 올려야 돼요. 내가 무식하게 상품에 대한 뭐 정보, 몇 킬로그램이다, 혹은 배송이 얼마다, 막 이런 것들을 최상단에 올리면 이미 가장 중요한 이미지 위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항상 제일 이쁜 거는 최상단에 올리라는 게 이러한 이유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한 또 이유에서 항상 상품 후기 사진을 최상단에 배치하곤 하죠. 여러분들이 했다시피. 그러니까 맨 위에 갈수록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안 그러면 소비자가 백스페이스를 누른다. 그리고 업자들, 우리같이 판매자들이 이쁘게 정형화되게 사진 찍은 사진보다는 고객들이 사용하고 이미지 품질이 허접하더라도 실제 사용한 사진들이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품을 봤을 때 업자가 찍은 사진보다는 맨 밑으로 내려가서 후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후기 사진을 그래서 맨 위에 배치시키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상품과 카테고리마다 추구하는 감성이 달라요. 소비자들이 필요하는 그 감성이 다르니까 그 감성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거기에 맞는 이미지들을 셀렉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근데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이 상세 페이지에 너무 혈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몰두를 해요. 디자이너까지 고용을 한다든지 뭔가 예쁜 상품들을 예쁘게 이미지를 찍고 촬영을 하고 최대한 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앞선 선행 단계들이 해결을 해야지 이 구매까지, 상세 페이지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앞선 단계들, 내가 상품을 노출시키지도 못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릭할 이유까지 만들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막 디자이너 고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이쁘게 꾸며, 이거는 돈 낭비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굳이 내가 노동과 시간 그리고 관여도를 좀 깊게 두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선행 단계들, 이제 노출이 되는 걸 확인하고 클릭되는 걸 확인됐을 때 그때서 조금 더 이 상세 페이지를 디벨롭 하시는 게 업무 효율에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가 매력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스스로 피드백하냐 라고 봤을 때, 앞서 봤던 데이터랑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키워드당 전환율을 보여줘요. A 키워드라고 검색을 했을 때 실제 몇 명이 결제를 하는지 다 나오거든요, 상품 데이터가. 보시면은 이거는 실제 다른 쇼핑몰의 데이터인데, 지금 보시면 500명이 검색해서 6명이 샀어요. 그러면 1%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 1, 2%가 평균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나름 매력적으로 다가간 거예요. 근데 B 키워드로 잡았을 때는 지금 97명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1% 미만이니까 지금 B 키워드로 올렸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좀 구리다는 거예요. A 키워드의 상품은 굳이 상세 페이지를 꾸밀 이유가 없고, B 키워드는 이때 가서 확인하셔서 전환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사질 않는 거니까 이때 가서 이미지들을 디벨롭 하라는 거죠. C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하죠, 데이터에서. 그럼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D는 안 좋죠. 이런 것들만 이제 상세 페이지로, 그때 가서 상세 페이지를 조금 꾸미셔라 라는 거예요. 여기 썼다시피 전환율이 낮으면 상세 페이지의 문제라는 거고,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상세 페이지를 그때 가서 매력적으로 수정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패턴을 이게 조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소비자 패턴은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하고 구매를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쇼핑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잘못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거를 다 완벽하려고 해요. 근데 시간과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과 노력을 중요한 데다 사용을 해야 되죠. 내 자원을 중요한 데서 먼저 이렇게 내 자원을 중요한 곳에 투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발 상세 페이지 처음부터 이 구매단에 필요한 영역을 해결하려고 듣지 마시고, 앞단인 검색과 클릭을 유도하는 곳에 차근차근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별 퀘스트를 달성해야지만
판매가 일어나니까 불필요하게 처음부터 상세 페이지 너무 크게 꾸미고 뭐 디자이너 고용해가지고 구매를 상세 페이지를 뭐 돈을 쓴다거나 이것보다는 차라리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거를 방법을 배우시고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을 노출시키는 방법이 오케이가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클릭할 방법을 마련했으면 그때 가서 이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정답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계속 앞으로도 뭐 이거는 꼭 구매 대행 아니고 모든 쇼핑몰이 마찬가지 온라인 그리고 그냥 판매가 되는 모든 사업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를 해결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알려주었지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헤매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잖아요. 일단 1단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1단계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노출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올린 상품들이 노출이 돼야지 일단 클릭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검색을 유도하고 내 상품을 노출시킬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방법은 지금까지 총 이제 3개 정도죠. 첫 번째는 오가닉하게 판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고로 판매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광고로 판매고 세 번째는 이제 플러스 알파 뭐 묶음 판매라든지 외부 트래픽을 쏜다든지 그 외 각자만의 기술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게 이 키워드 세팅과 광고 판매라고 보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오가닉 판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마케팅 용어인데 오가닉 지표라고 하면은 순수하게 내 채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가 광고료 혹은 돈을 내지 않고 얼마만큼의 노출을 시키고 얼마만큼 KPI를 달성했냐라는 거를 오가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오가닉 판매라 하면은 이제 광고료 없이 상품을 판매하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 이건 제가 과거 이야기했던 건데 검색수가 적으니까 검색수 적고 상품수 적잖아요. 상품수가 400개 언더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SEO 맞춰서 올리면은 이 채점 합병으로는 어떤 상품을 올리던 간에 1페이지 안에는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상품수가 적은 키워드들을 1차적으로 잡아서 판매를 하는 게 오가닉 판매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저가형 키워드로 1페이지에 노출시키겠다라는 마인드로 상품을 올리는 거고 오가닉 판매형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 상품수 2000개 언더 그리고 경쟁 강도는 0.8 이하의 상품들을 찾아서 올리는 게 좋다. 그리고 역시나 이 부분 여기 맞췄지만 해당 키워드에 가장 저렴하거나 독특하고 이쁜 상품을 업로드하라. 이 말이 앞에 말했던 상품성을 맞춰줘라 라는 거죠. 싸거나 이쁘거나. 그리고 이런 상품들을 올릴 때는 상세 페이지에다가 힘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처음부터 돈을 안 들어가는 거 시간만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대로 템플릿 그대로 굳이 이미지 작업 저번 주에 하셨던 분들 보면은 막 중국어 한국어로 바꿨잖아요. 그거 되게 오래 걸리는 거 저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딱 중국어만 딱 지워서 올리고 내가 노출돼서 보일 수 있는 정도 그대로 내 시간을 좀 아끼라는 거죠. 뭔가 이미지 작업할 시간에 이런 상품 오가닉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을 조금 더 업로드하는 게 효율에 더 좋아요. 다음 이제 상품 노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광고로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오가닉 판매 말고 광고 판매는 무엇이냐? 그거는 돈을 넣어서 돈으로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노출을 시키는 방법에 광고료를 집어넣으면은 상위에 노출을 시켜줘요. 네이버는 입찰을 통해서. 그래서 광고료를 집어넣어서 내 상품이 광고료를 통해서 노출시켜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앞서 말했던 그 오가닉으로 판매하는 것 외에 전부를 광고 판매라고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무책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검색수를 이제 15,000개, 예를 들어서 좀 많이 검색을 하지만 경쟁 강도가 낮은 것들을 올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페이지 걸렸을 때 많이 팔릴 것 같으네, 이거라고 머릿속에 잡아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다른 게 뭐냐면 돈을 쓰는 만큼 상세 페이지를 꾸미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이미 리스크가 들어가잖아요. 시간 외의 리스크가 또 다른 내 자원과 내 환경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나도 조금 더 높게 상세 페이지 퀄리티를 높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오가닉 판매랑 광고 판매는 데이터도 다르지만 내가 처음부터 들어갈 때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서 돈을 쓴 만큼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키워드를 찾아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런 광고로 판매하는 상품들은 어떻게 하냐, 초반에는 광고로 상품을 판매를 시킬 생각을 하시고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1페이지 광고로 판매를 해서 판매량으로 노출 순위를 끌어올려. 그래서 1페이지 뭐 중단, 혹은 내가 만약에 돈이 좀 적어, 예산이 적으면 1페이지 하단에까지만 걸리면 내가 광고를 끄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노출 순위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때부터 광고를 끄셔서 앞서 오가닉 판매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돈을 넣지 않고도 판매를 발생을 시켜야지 이제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상품 노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묶음 판매 혹은 외부 트래픽 이용, 또 다른 거는 어뷰징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기타 각자 갖고 있는 환경을 활용해야 되죠. 묶음 판매는 그냥 그거는 기술적인 거고, 외부 트래픽이 사실 이 온라인 사업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 트래픽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다양한 걸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외부 트래픽을 발생시킬 거를 1년, 2년, 많게는 뭐 3, 4년 이상 보시고 계속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 팔로워가 10,000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상품을 홍보했을 때 판매를 해주는 애가, 구매를 해주는 애가 10명밖에 안 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SEO를 배우기 전에는 10명 가지고 뭐 장사를 하고 돈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10명으로 인해서 내 상품이 절대 1페이지 못 걸리는 게 1페이지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스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외부 트래픽을 이용해서 내 상품이 1페이지에 걸릴 수 없는 게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까지 걸릴 수 있게 되는 힘을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외부 트래픽을 발생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구매 대행 혹은 온라인 사업 그 이상 넘어가시려면 이 외부 트래픽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뭐 일반적인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SNS 뿐인데 SNS 넘어서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작업도 될 수 있고, 카페 가입하셔서 카페에서 뭐 괜히 카페 가입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지?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맘카페 가입해서 몇 달간 맘카페 주민인 척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름이 쌓였을 때 거기에서 뭔가 내 상품을 넌지시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의 외부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엄청 중요해요. 알고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그 방법을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시면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키워드 찾아서 키워드 찾는 거 배웠고, 그럼 키워드 찾는 게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상품 노출 방법을 배운 거고, 그 다음에 SEO를 배웠잖아요. 그거는 SEO를 배운 거는 이제 그것 역시도 상품 노출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저가형 키워드로 SEO에 맞춰서 올려야지만 1페이지에 걸리니까. 그래서 1페이지 걸리는 법을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가격 비교도 해보고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썸네일도 바꿔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다음 클릭을 유도하는 것들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로 전환시키는 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의 이야기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해보시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봐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한 달 반 맞나 2달간 하면서 했던 내용을 조금 이론적으로 정리한 게 이거다. 그래서 좀